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격에 도움되는 민법 최신 판례 18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제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나 이렇게 잡아봤고요. 실제로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시험에 참 잘 나오고요. 또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가 나온다면 요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답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고요. 2018년도 판례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이 병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이 매매 대금 1억 원을 을에서 병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특약을 맺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갑을 뭐라 그러냐면 요약자라고 하고요. 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요. 또 이 병을 우리가 수익자 또는 제3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누가 제3자 수익자인지가 항상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되어 있어야지만 교재도 이해하고 판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을이 이 계약에 따라서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갑과 을 간에 요 1억 원에 관한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요 1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조금 바꿔볼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했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그래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뭐 했어요? 반환해 줬단 말이죠. 그죠? 지금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매매 대금조로 줬는데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여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뭐 했어요? 돌려줬단 말이죠. 이때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든 을이든 요약자든 낙약자든 요 제3자 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일단 우리 판례는 2018년도 7월 12일 날 판시했고요. 쟁점 자체가 많지 않고 이런 판시는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판례도 아닌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 판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함으로써 제3자인 병이 을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이러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에 대한 결론인 거죠. 자, 좀 작은가요? 좀 크게 해보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했지만 그 매매 대금은 갑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병에게 직접 급부하는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다 라는 말은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은 갑도 병에게 1억 원을 먼저 갚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이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한쪽 당사자 갑이든 을이든 병에게 그 계약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이행한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좀 뭐라게 좀 복잡하신가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지금 요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갑과 을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갑과 을이니까 매매 계약을 이유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요. 따라서 을도 갑도 병에게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입니다.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원상 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병에게 이행한 것을 갑이든 을이든 부당이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제는 간단합니다. 예상 문제 하나만 볼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경우 기본관계 무효.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본관계 무효를 이유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가 된다. 왜냐하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요약자인 갑도 낙약자인 을도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